30대, 40대, 50대 젊은 가면서 물론 소프트한 점도 계속 이렇게 웃는 얼굴로들 지내는 편입니다만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성들이 강해지고 하면서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very 아주 이 무슨 뿌리지 비결인가, 그죠?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에 대해서 아마 발표도 했나봐요. 오스트랄리아 여기 베트남하고 호주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호주 비엔남 포럼을 보면은 거기서도 이러면 점에 대하여 많이 논의가 된 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물론 챌린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좀 더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넘어야 할 산이 좀 있다. 특히 디지털 이코노미 같은 건 여성들이 좀 취약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하여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반복했고요. 이 필자의 의견은 이 노 브레이너라는 얘기는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라는 생각은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당연한 거다. 여성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의 인력을 북돋고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 브레이너다. 뇌가 필요 없다. 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필자 의견은. 네. 왜냐하면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이 반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그죠?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 필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half of its population, 인구의 반에 차지하는 여성들에게서의 productivity gains, 반드시 생산력의 우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저는 굉장히 이 필자도 저하고 동일한 식견을 얘기했는데, 이 베트남 정부는 공언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베트남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자리, 중요한 자리들을 배정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베트남 법은 남녀 평등 5대5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말로 명시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리를 줄 때, 임명하거나 할 때, 또 기회를 제공할 때 실제적으로 5대5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5대5 룰 때문에 여성들이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조금 자질이 부족하고 경험 부족하고 좀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그 여성을 기용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남성을 제끼고 훨씬 우수한 남성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럴 정도로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여성 사회 진출, 남녀 평등을 맞추는 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과거 불과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베트남도 유교의 문화가 있었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인데, 지금도 상당 부분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고 가정에서는 아직도 아버지의 이 말발이 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 놀랍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 정도로 남녀 평등을 맞추는 것이 아마 최근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폭증하고, 증권도 증시도 좀 많이 떨어졌었으나 많이 거의 회복돼 가고 있고, 벌써 거의 빠른 시간 내에 또 어떤 경제 성장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마 이것도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very exciting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여성의 특성이 베트남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이거 점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을 좀 생각해보고 코멘트를 친구들하고 좀 이렇게 베트남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맨 위에 나온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아까 필자가 맨 처음 지적한 얘기, 그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여기 위에 올라가 볼까요, 한번요? 올라가 보면은 필자가 아까 첫 번째 한 얘기가 정답이에요. 굉장히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뭐였습니까? 에듀케이션, 교육의 기회를와 또 사회 진출의 자리의 기회, 중요한 자리에 대한 진출의 기회를 똑같이 제공했다는 점이 바로 실제적으로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운영했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보면은 궁금할 수 있는 점이 여성이 이렇게 강해지면은, 입김이 세지면은 최근 전보다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이, 베트남도 이혼율이 증가하는데 이혼율 높아지는 상승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베트남 친구들 얘기나 또 저희가 보는 의견으로도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 여기 베트남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여성 친구들, 베트남은 액티브하게 아주 활동이 왕성한 여성 비즈니스맨들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왕성한데, 이렇게 보면은 우수한 비즈니스 여성들이, 레이디들이, 비즈니스 워먼들이 가정 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우수한 사람이 안에서도 우수한 것일까요? 아니죠. 안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밖에서는 더 훌륭한, 똑같이 훌륭한 비즈니스 여성, 비즈니스맨, 비즈니스워먼, 또 더 훌륭한 정부 관료, 더 훌륭한 정치인, 더 훌륭한 군인, 경찰, 여성들이 군인, 경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 같은 것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다는 20대 젊은 커플들이, 남녀 커플들이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20대들이 좀 아기를 잘 안 낳거든요. 하나 정도 날락말락하니까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가지게 되면 또 쉽게 이혼하고, 이런 젊은 층들에서 그런 이혼율 증가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아무래도 그래서 아직은 베트남 사회가 한국이나 일본 같은 황혼이혼이라든지 가만히 꾹 참고 있다가 5, 60대 이혼을 해버리는 40대 말부터 그런 것은 아직은 베트남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보면은 여학생들이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학생들 놀러 다닐 때 그것도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장 생활이나 이런 볼 때도 아무래도 여자 직원들이 남자보다 좀 더 독하게 열심히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베트남의 이런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몰라도 이 여성의 사회 진출은 굉장히 좀 강하고 특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은 거기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또 종소리 버튼이 있죠? 그걸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